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5, 6월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토요일 반 선생님 한 분의 노트 필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웹 정리서부터 해갖고 이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웹 정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행해서 나갈 거냐면요. 일단 진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강을 안 하고 끝마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서 일단 9주입니다. 우린 8주가 아니라 9주로 할 거고, 그다음 이제 월화 수업인데 웹 정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대로 가고 다음 주서부터 8시서부터 해갖고 1시까지 본 수업을 하고 그 점심을 먹고 와서 2시서부터는요 이제 개별 학습을 할 거예요. 개별 학습을 하고 제가 저 끝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일일이 확인하고 질문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6시까지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7시서부터 10시까지는 이 자리에서 계속 공부하셔도 됩니다. 교육학 강의 끝나고 개별 학습을 할 때 교육학 그날 배운 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전공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과하는 거로. 오케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물쇠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더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육학 용어 특강하고 사상가 특강을 할 겁니다. 시사 면접 특강하고요. 근데 그거는 공개 특강을 원하는데 제가 공개 특강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만 하고 그 특강 그거는 유료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유료화로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은 전공 강의 때문에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그 선생님들은 인강을 무료로 당연히 열어드립니다. 인강을. 그래서 다음 주 식사하고 가서 2시서부터 오늘 그 제 연구실에 오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용어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그러니까는 기출문제에서 요게 몇 년도에 나왔고 이런 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 특강 끝나면은 사상가 특강, 사상가만 모아서 사상가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시서부터 3시나 3시 반까지. 오케이? 특강하고 전공 때문에 수업을 가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부분을 인강으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면접 특강에서 시사 면접 특강을 할 겁니다. 저번 달에는 전년도 문제를 가지고 시사 특강했다면 이제 이번 달에는 올해 논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사 특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특강을 좀 열심히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패러디해서 영역별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용어 특강하고 사상가 특강, 그 다음에 면접 특강 요거는, 향후에 이제 책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이 고민을 했어요. 어저께 이제 일요일 반 강의를 하면서 바로 그 웹 정리로 들어가니까 전부 뒤로 나자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따로 빼서 웹 정리,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에 웹 정리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요건 좀 이따 웹 정리로 할 겁니다 하고 빼고, 웹 정리할 겁니다 하고 빼고, 그래서 웹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는 이제 웹 정리, 이쪽에다가는 저쪽 끝에다가는 오늘 이제 수업한 내용들을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기 20분 전에 오늘 배운 거 전부 상기하는, 그러니까 3, 4월, 1, 2월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수업을 또 처음 듣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수업이 이제 좀 그 라이길루스의 줌렌즈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도 절대로 그 보강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8시로 땡긴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저하고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웹 정리가 요 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갖고 올라올 건데 지금 계속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글씨가 좀 개발세발인데 예쁜 글씨를 쓰시는 분에게 좀 부탁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외에 웹 정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내년에는 그 책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 책은 이제 폐기 처분하고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그래서 웹 정리가 한 100개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선 18페이지에 내재적 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교재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으시면 1교시 끝나고 자 봅시다. 요 내재적 목적. 요게 2014학년도 중등에서 자유교육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 목적에 대한 웹 정리를 따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재적 목적이 무엇인가, 외재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시험에 나오겠느냐. 자유교육과 더불어서 내재적 목적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모습을 달리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목적을 쓸 때는 반드시
지식의 형식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지식의 형식하면은 피터스겠죠, 그죠? 그래서 지식의 형식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빼야 될 것이 선험적 정당화라는 거죠. 선험적 정당화라는 걸 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선험적 정당화, 공적 전통 애로의 전통애의 입문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적 전통애의 입문이다. 그래서 공적 전통애의 입문, 요거 이게 바로 지식의 형식애의 입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형식애의 입문하고 다를 바가 없다. 같다. 그래서 지식의 형식애의 입문, 이거에 이제 안티를 걸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사회적 실제의 입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허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적 목적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선험적 정당화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감점이겠죠. 자, 그러면요,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재적 목적이 있고 외재적 목적이 있습니다.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을 갖다가요, 교육의 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거 본질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본질적 기능. 여기는 비본질적 기능, 다른 말로 수단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내재적 목적을 다른 말로 본질적 목적이라고도 한다고 말이죠. 본질적 목적이다. 외재적 목적을 수단적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 본질적 기능을 본질적 가치라고도 하고 비본질적 기능을 비본질적 가치라고도 해요.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의 본질, 이건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교육의 본질이란 말이 늘상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일리치가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데도 학교 교육이 교육의 비본질성만을 강조한다는 차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외재적 목적만을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외재적 목적을 강조한다는 건 교육의 비본질적 기능을 자꾸만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행정고시 시험 문제로 나온 거잖아요. 논술로. 그래서 교육의 본질, 본바탕이 뭐냐는 거죠. 한문으로 본질은 본바탕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의 본바탕은 뭐다? 자아 실현과
인격 완성이라는 거죠.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이다. 그래서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따지다 보니까는 교육의 기능에 본질적 기능에 뭐가 있냐면 자아 개인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또 할 겁니다. 그게 내재적 목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재적 목적은요,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과 출세를 지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소피스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소피스트가. 입신, 양명과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재적 목적과 관련해서 이따 웹 정리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일단 절대평가도 내재적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거.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과 내재적 목적을 빅 아이디어로 해서, 이건 위긴스가 맥타이가 말하는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잠깐만 빅 아이디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주제죠. 내재적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절대평가를 얘기할 겁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여러분들 전인교육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능에서 본질적 기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 그 다음에 교육의 정의에서 규범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범적 정의. 그 다음에 당연히 자유교육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웹 정리로 들어갔을 때 도대체 자유교육은 또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교육에서 웹 정리할 때 바로 항존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항존주의.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인문주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인문주의요. 그래서 이제 15, 16세기 인문주의. 오늘날도 여러분들 인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라고 요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평가지만 항존주의는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상대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자유교육. 당연히 자유교육하면 이제 내재적 목적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내재적 목적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정리해서 저걸 이제 두 개를 할 겁니다. 또 있지만은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19페이지 보세요. 3번에 박교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 일단은 요건 좀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요거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박교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요. 이 교사,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 지나치게 외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외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은 뭘 추구한다는 거죠? 시작. 입신양명, 출세를 지향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18페이지의 1번 문제 보세요. 출제 근거 1번 문제요.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보는데 전자는 즉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활동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미치고 싶죠.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 이게 바로 뭐예요? 외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출세, 입신양명,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외재적 목적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원위치어 19페이지요. 저는 교육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 교육활동 그 자체. 그러면 도대체 여기 보세요. 교육활동 그 자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교육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교육 행정에서 동기 이론과 위생 이론이 있습니다. 왜 위생이란 단어를 썼다고요? 그럼요. 위생 이거 의학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만족을 충족을 시켜준다 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별개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동기 요인에 뭐가 있죠? 심리적인 요인이야.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족 요인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 인정감이라든가, 그죠? 또 막 자신감, 성공감 이런 것이 동기론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뭐가 있죠? 일 자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 그 자체. 그러니까는 정년 퇴직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일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냥 일 자체야. 아름다움 그 자체.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거지 그냥. 교육활동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본바탕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거죠. 오케이? 그게 바로 내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활동은 다름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교육활동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란다 말이에요. 이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활동 그 자체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재적 목적 얘기할 때 지식의 형식 얘기를 했었죠.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실천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이론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이론적 지식을 얻기 위한 거야. 실천적 지식이 아니야. 이론적 지식이야. 이론적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 실용주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오늘날은 실천적 지식이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진보주의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실용적 지식이야. 실천적 지식이야. 진짜 현실 생활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이론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론적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의 형식에 안티를 걸고 나온 게 뭐예요? 사회적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허스트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성 개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론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적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식의 형식에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형식.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면은 이론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론적 지식을 얻게 되면 뭐가 된다?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 개발이 되는 것이다. 자, 여보세요. 쓸 때 내재적 목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시작. 교육활동 그 자체인데, 교육활동 그 자체는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시작.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 지식은 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이론적 지식을 배워서 뭐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릿속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박 교사로 보겠습니다.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 추구에 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그냥 내재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냐? 제가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냐? 아니야. 민주주의 사회는 딱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자율성이야, 자율성. 민주주의 사회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나 개인의 좋은 삶, 즉 웰빙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화이트. 그래서 요게 2013년도 중등 시험 문제에서 화이트가 정답이었어요. 화이트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전부 뒤로 자빠진 거죠. 왜? 기껏 공부한 게 피터스를 공부했는데,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야. 그래서 흰색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블랙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웃자고 한 소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굳어 있어서 표정이. 그래서 화이트는 이게 이제 한 번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 번 나온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왔고 여러분들 뒤통수 친 거거든요. 한 번 나온 게. 근데 이 화이트는 간단해요. 자, 화이트는 내재적 목적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재적 목적을 넘어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목적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목적을 공부하게 되면 말이에요. 자,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되겠죠.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그럼요,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유교양교육이잖아요. 자유교육이잖아. 자유라는 말 자체가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니까.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뭔데요? 지식의 형식이야.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무지나 오류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무지나 오류, 환상에 사로잡혀 있잖아.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우리 조금 더 하겠지만 플라톤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빛으로 나와야 된다고. 동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 동굴 바깥에 저 태양이 바로 우리를 합리적인 이성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태양이야말로. 그래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유로운 죄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죄수에서, 사슬에 묶인 죄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 자유로운 인간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주의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자유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웰빙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 신장이 돼야 우리가 웰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웰빙 그러면 다 먹거리로만 얘기하대, 그지? 그거 아니라고. 진짜 좋은 삶이라는 것은 뭐냐? 자율성이 신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보기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 선생님,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히랍에서, 즉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고향을 느낀다는 말인데, 여기서 그리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가요?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교육,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교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원형은 교육은 어디서 출발했다? 자유교육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교육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글쎄, 제대로 설명을 아주 길어. 간단히 말하면은, 자, 밑줄 그으십시오. 히랍의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돕는 교육이 있고 이끄는 교육이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은 이끄는 교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수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동굴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 이게 교육의 어원에 그게 돼 있거든요. 교육의 어원이 뭐냐면 에듀케레가 되거든요. 에듀케라는 건 뭐냐? 레가 투부정사고 듀카가 리드라는 뜻이고 에가 아웃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야. 이따 웹 정리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끄는 교육이야. 그러니까 동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 무지에 사로잡힌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동굴 바깥으로 이끌고 나오는 거, 그걸 교육이라고 본단 말이야. 교육으로. 자, 그래서요, 여보세요. 내재적 목적에서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해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유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자유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자유교육은 어떤 의미라고요? 시작. 무지, 환상, 오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이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야.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뭐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라고요?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어땠을 때 합리적인 이성이 개발됐을 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돼? 지식의 형식을 공부해야 돼. 그럼 왜 그 지식의 형식은 지금 되짚어 나가보는 거야? 그 지식의 형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시작. 실천적, 실제적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이라고. 이론적 지식. 그것도 문제야. 이론적 지식만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로 봐서는 그건 문제이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기출문제 5번 1번 첫 번째 점만 보겠습니다. 자유교육은 실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케이? 됐죠? 6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허스트의 자기 반성이야. 여태까지 우린 자꾸만 어디로, 뭘 공부하라는 거야?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라는 거잖아. 지식의 형식이 자꾸만 들어가라는 거잖아. 지식의 형식의 입문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화이트. 에?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알아두시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피터스, 자유교육하면 피터스만 막 생각하잖아. 뒤통수 한번 맞아보라니까. 화이트 나와서 5줄만 쓰면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피터스 딱 던지는 거야. 자유교육을 던지는 거야. 근데 자유교육에서 당연히 뭐야?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 거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내재적 목적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야?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근데 무지와 오류와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율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무지, 환상, 오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 무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마음 개발, 그건 기본이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뭐가 보장이 되는데요? 웰빙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이트는 또 이따 또 나올 거고, 그래서 6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어떤 철학자와 한 가상의 인터뷰인데요. 지금 허스트는요, 피터스하고 허스트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형식이야. 근데 이제 허스트는 나중에 그런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야. 왜? 이론적 지식만 자꾸만 강조해봐. 그러면 이론적 지식만 강조하게 되면 실천적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 실제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 사회적 실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형식에서 뭐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허스트. 자, 21페이지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보겠습니다. 내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을 중시하는 교육과는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이다. 다른 것의 수단이기 전에 그 자체로 목적이다. 또 교육은 교육을 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듀이하고 피터스거든요. 근데 외재적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교육이 바깥으로부터, 교육이 교육 밖으로부터 바뀌니까 외재죠, 외재. 바깥에 있다는 거니까. 주어진 목적의 통제를 받게 될 때 그 목적을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재적 목적에 대한 정의를 쓸 때 내재적 목적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썼죠. 항상 글 쓸 때 첫째 잘 알아두세요. 글 쓸 때 이 대귀를 잘 써야 된다고.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내재라는 말이 있으면 외재라는 말이 있지, 이거. 적극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지,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 어저께 일요일반 같은 경우 소극적 교육관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소극적 교육관이 뭐냐 그러니까 소극적 교육관이 뭐예요? 루소를 갖다가 소극적 교육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소극적 교육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뭐요? 아동 중심이라? 그럼 아동 자체로 보면 아동 입장에 보면 아동은 적극적인 거 아닌가? 예?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극적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 거야. 소극적의 반대는 뭐야? 적극적 교육관의 반대로 소극적 교육관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이 붙인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 교육관을 앞에다 던져줘야지. 응? 어떤 아이든지 데리고 와봐. 뭐든지 만들어줄게.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 교육관이라는 거잖아. 그거에 반대되고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소극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극적 교육관을 하게 되면 적극적 교육관을 앞에다 던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반대되는 단어가 왔으면 바로 그 반대되는 뜻의 의미를 먼저 앞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가 강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요, 외재적 목적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내재적 목적을 던지라는 거야. 내재적 목적은 뭐예요? 시작. 교육은 교육활동 그 자체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야. 외재적 목적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야만 외재적 목적이 강력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요. 교육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외재적이고 비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목표를 완성하는 활동의 과정으로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오케이? 자, 성리학에서 교육 목적이요. 위기지학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교육에서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이며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바가 덕행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되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공부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리학의 교육 목적은 어디 있냐면요, 위인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지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인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먼저 던져줘야 된다고. 반대되는 거니까. 자, 성리학의 교육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시작. 위인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지학에 있다고 그래. 기자가 뭐야? 자기 기자야, 자기 기자.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위기지학이 되는 거야. 위인지학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피터스의 지식과 이해 강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교육의 준거가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피터스가 시험에 나왔느냐, 내재적 목적이 시험에 나왔냐에 따라서 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글 쓰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라. 내재적 목적이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 피터스의 교육에 준 거 세 가지를 그냥 갖다 때려 넣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건 피터스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세 가지를 때려 넣어야지. 내재적 목적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피터스 중에서 뭐요? 그럼요, 두 가지를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뭐? 규범적 준거와 인지적 준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과정적 준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근데 피터스를 얘기했을 때는 그 교육의 준거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터스를 물어봤을 때는 세 가지를 다 쓰고, 교육의 목적을 물어봤을 때는 내재적 목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내재적 목적은 사실상 규범적 준거만 쓰면 돼. 규범적 준거만. 내재적 목적은. 자, 피터스가 교육의 준거를 세 가지로 합니다. 자네가 규범인가? 그래서 규범인과. 그래서 시작.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인데, 규범적 준거는요, 우리가 여보세요, 규범적 정의라는 말을 했어. 아까 규범적 정의. 규범적 정의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교육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그게 규범적 정의야. 교육은 마땅히 어때야 될까요? 사실은 인격 완성시키는 데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규범적 정의는 바로 교육 목적 그 자체에 있는 거야. 교육 활동 그 자체가 가치롭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규범적 준거를 교육 목적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규범적 준거를 교육 목적론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교육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교육활동 그 자체로서. 인지적 준거는요, 인지가 지식이잖아. 머리. 그래서 인지적 기준 준거는요, 교육 내용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뭐를?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안목이 넓혀진다는 거야. 왜? 합리적인 이성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빨라지고 지적인 안목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고요. 교육 과정적 기준이야. 자, 교육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 그래서 웹정리책 보세요. 웹정리책에서 (29페이지에) 맨 밑에 3번 교수 개념이 있습니다. 교수 개념.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지식이나 신념입니다. 요 지식이나 신념을 주입합니다. 주입해서 정답만을 강요하는 그거를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교라고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 다음에 요것을 교육으로 보고 또 수업으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나 행동을 조건화, 세뇌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교수 중심 개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나 행동을 형성하는 기계적 반복에 의해서 이런 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그래서요, 교육과 교화의 공통점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행동 변화야.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나 신념을 이해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이 교화는 주입을 시켜서 신념의 변화를 갖게 오는 거야, 이거 사실상. 훈련과 교육의 차이점은요, 여기는 증거를 댈 수가, 여기는 증거를 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증거될 수가 없어. 당연히 이 두 놈도 공통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같이 중립적이고요, 여기는 같이 지향적이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야.
교육은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보세요. 과정적 중거 있잖아요. 과정적 중거는 뭐라고요? 시작. 가르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하고 이렇게 줬거나 세뇌하는 뭐다?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29페이지 맨 위에 교육의 개념적 요소에서 웹정리 29페이지 웹정리 책 29페이지 규범적 증거는요, 교육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장차 거기에 공헌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죠? 거기에 거기 그 교육받은 장차 거기에 공헌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이거야. 가치로운 것이니까. 가치롭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상 가치로운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치 기업이라고 그런다 그래. 가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기업이다 이거야. 인지적 증거는요, 내재적 가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과정적 증거는요,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바람직한 정신 상태를 도덕적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야. 따라서 교육의 방법은 뭐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것. 즉 뭐요? 시작. 주입식 수업하고 그 다음에 세뇌와 조건하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요,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본 텍스트 22페이지.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재적 정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재적 정당화. 선언적 정당화라고도 합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 수학 왜 배워야 돼? 어떤 아이가 수학 왜 배워야 돼요? 그 수학 가치 없는 거 아닌가요? 수교과 수학 그거 왜 배워? 그거 전혀 가치 없는 거 아닌가? 네. 선생님 지금 여기다 범퍼라고 써놨어. 범퍼 투 범퍼가 뭔지 알아요? 교통지체야. 범퍼와 범퍼끼리 맞물려서 선생님 지금 정신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수교과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니 수학이라는 교과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교과의 가치를 묻기 시작하는 거야. 현재 생활에. 이거 외재적 정당화로서는 그죠? 수학 교과는 가치가 없다라고 봐. 외재적 정당화로 보면은요. 왜요? 침 튀었어요? 여기 뭐요? 돼지? 선거요? 그럼요. 저 사람들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아니 이해해. 제가 저번에 그 작은 골목 음악회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테너하고 소프라노하고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이야. 티켓 15,000원에 이제 파는 건데, 이게 그냥 자기네들이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의정부에. 골목이야.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했을까? 저는 그 절실함을 이해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절실함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감동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실망. 근데 냉철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저도 티켓을 2장을 끊었다고요. 왜냐면 와서 끊어달라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개업하는 사람, 아는 사람 건너서 온 거야. 그래서 친구놈 한 놈 부르고 저하고 해서 3만 원 끊고 그날 가서 또 내가 또 3만 원어치를 썼다고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은 진짜 내가 그래서 깊이 산다. 그 마음 안다. 왜? 강의하고 싶어 막 노래하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카페를 연 거거든. 그 마음 알아. 지금 저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장인이 결혼 반대에 따라 갖고 그 영감탱이한테로 용돈을 절대 주지 않았다고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자, 그거는 막말하신 거야. 그거는 그분이 잘못하신 거야. 근데 그분은 확실하더구만. 선은 확실하더구만. 노선은. 자, 어쨌든 그 절실함은 이해하고 오늘까지만 하면 돼. 오늘까지 밤 12시까지만 선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12시까지는 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봐주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야. 교과의 가치에 대해서. 자, 여러분 봐요. 선생님 음악 왜 공부합니까? 음악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음악이 좋아서요. 이건 내재적 정당화야. 근데 음악을 해서 제가 소프라노를 하고 피아노를 해서 제가 돈 벌어 먹을라. 이건 외재적 정당화야. 미술 왜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이게 내재적 정당화야. 그림 그려서 전시해갖고 호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먹게. 이거 외재적 정당화야. 이거 외재적 정당화야. 그러니까 외재적 가치는요, 유용성을 자꾸만 따져. 그럼 나는 사실상 그래. 순수 음악이 있었을까? 순수 미술이 있었을까? 아마도 외재적 목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음악이 그냥 순수 음악은 없었을 거라는 거야.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음악이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수 음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나는 순수 미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러다가 좀 맞아 죽는 거야 내가. 그래서 순수 음악, 순수 미술을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야. 도대체 예술 교과가 오늘날 가치가 있느냐는 거야. 벌어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30만 원씩 들어가서 음악을 듣겠냐는 거야. 도대체 가치가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외재적 가치만을 자꾸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 교과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선험적 정당화, 내재적 목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가치가 있냐면요, 저 옛날서부터 공부해 온 과목이라는 거야, 이게. 저 오랜 전통에 걸쳐서. 그러니까 저 오래전서부터 많은 교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선험적이라는 거지. 정당화라는 거지.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험적. 근데 반드시 공부해야만 한다. 그게 정당화야. 그게 선험적 정당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 영국의 피터스의 선험적 정당화, 내재적 가치를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학문들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수천 년을 지내면서 남아있는 학문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를 선험적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가치를 가진 철학, 수학, 과학 정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피터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학문이며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게 선언적 정도야.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걸 내재적 목적,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나요? 그런데 철학이 뭘 필요 있어? 그래서 철학과를 없앤다니까 지금. 그리고 뭐가 들어선다? 문화 컨텐츠학과, 당구학과, AI 때문에 바둑학과 이런 것이 자꾸 철학과 대신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선언적 정당화가 무너지는 거고 뭐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죠? 외재적 가치를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외재적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은요. 선언적 정당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구학과 이게 실용주의 덕이야. 진보주의 덕이야 이게. 듀이 아저씨 덕이야. 그 듀이가 자꾸만 실용적으로 가치 없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물론 이 사람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교육활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돼?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식의 형식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식의 형식 역시 웹정리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식의 형식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의 형식과 그 다음에 형식 도야설과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에서 형식의 의미가 어떠냐는 거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만 10분 드릴게요. 내일서부터는 5분 쉬는 겁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